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피치면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약 100분가량 아주 알찬 정보를 오늘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의 정보를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희가 성황리에 이제 종목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이 어려워서 내 종목 안 가는 종목들도 많고 갔다면 언제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꾹 누르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들고 계신 종목과 비중과 매수가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좋은 종목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라이브 창에 들어오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주 좋은 전략 한번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슈를 파헤치는 그런 코너도 있고 또 마인드맵 코너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잘 가고 있는 미국 주식 어떻게 파헤쳐봐야 되는지 윤성진 이사와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도 불금 즐길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코너 갑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종목을 받고 있는데 종목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던 황성수 매니저 그리고 송률 매니저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송률 매니저는 네. 이제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네. 박 반장, 박철수 매니저님이 또 나오셨었는데 네네. 어떻게 다시 자리하게 된 체력 충전이 좀 된 건지. 예,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체력 소모 좀 덜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금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불살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이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일단은 종목을 저희가 추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샵 2034로 송률 매니저, 송반장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또 이렇게 황성수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이제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5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가 54만 6천 원. 수익권이시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시세는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송률 매니저님 먼저 네.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관련 이제 좀 관심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은 이제 포트에 담아봤던 그런 종목인데, 예. 에코프로비엠 일단 일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일단 좀 세분화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인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뜯어보면요, 최근에 좀 이제 미국 이제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11월 11일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1월 14일 날 특히 이제 기관에서 이제 코스닥 이제 순매도 1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관 물량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매수가 52만 원 잡아주셨는데 일단은 5% 정도 수익권에 갖고 계신데 고민되실 거예요. 고민되실 텐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예상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SK 이제 관련 이제 고객사들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구간일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응을 먼저 잡아드리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의미 있는 구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고점이기 때문에 앞전에 좀 의미 있는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최근에 한번 이렇게 갭 띄워주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면서 갭 띄웠고 앞전에 약간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이 구간 48만 9천 원 예. 일단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1월 18일 전고점 지금 57만 5천 원 보실 텐데 일단은 1차 목표가 57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튈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리스크가 때문에 더 크다. 리스크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57만 5천에서 한번 파셨다가 어느 정도 조정 받고 나서 재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라서 또 스마트한 송률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는 네네.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차 전지 다 포함인데 네. 에코프로비엠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금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좀 전망이 좀 밝습니다. 전망이 예. 밝고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추세를 계속 간다고 하면은 최소한 못해도 한 3년 내로 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주 매니저님도 한번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과 뭐 첨보 등등 해서 다른 2차 전지주 단기적인 고점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뭐 추가 설비 투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은 뭐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만한 자리가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좀 시가총액이 11조 9천억 원,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이 994억 원이고요. 내년이 1,659억 원, 내후년 2,647억 원까지 계속 성장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이 이어진 종목인데요. 특히 내후년 순이익이 2,647억 원인데 현재 시총이 한 12조이기 때문에 PER로 치면 한 45배 정도 수준이고요. 일단 성장 섹터는 종목이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또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PER 50배 내지는 55배 정도까지도 한번 가치를 좀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 최근에 좀 기간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중장기로는 제가 볼 때는 한 63만 원에서 6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이 만일에 나는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계속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단기로 보신다면은 21선 지지시 계속 좀 더 홀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가 구간이 단기로는 좀 매물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4만 6천 원 전후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요. 예. 이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좀 대응해 보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제가 다른 타 방송국의 분장실에 어떤 선생님이 에코프로비엠 어때요? 그래가지고 좋죠. 그때가 15만 원대였는데 돈 있으면 여유 있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부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4만 원까지 올라올지는 지금도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전체적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코리아 서킷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2,750원, 비중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자, 요거는 황성수 매니저님의 의견 한번 줘보실까요? 네, 이 코리아 서킷은 그 패키지 기판 업체인데요. 특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형 패키지 기판뿐만 아니라 비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에서도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메모리형 그 패키지 기판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인상됐고요. 가격 인상 효과가 실적에 좀 반영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업체는 이 삼성전기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업체들이 이 주기판 사업을 중단했었는데요. 중단했는데 지금 살아남은 업체는 코리아 서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나니까 반사적인 이익을 좀 많이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뭐 주기판은 거의 뭐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크게 뭐 증가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자회사가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는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디지타이저라는 PCB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폴더블 폰이 그 시장 반응이 상당히 괜찮고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플렉스도 그동안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리아 서킷은 이런 뭐 패키지 기판 쪽에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주기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10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제 뭐 고점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좀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을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134억 원에서 올해는 695억 원, 내년에 1,139억 원까지 증가하고요. 순이익도 올해 510억 원에서 내년 790억 원, 내후년 850억 원까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예상 순이익이 790억 원이면 10배를 하면 7,900억 원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5,300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PER이 한 6.8배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싼 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로는 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장기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예. 그 점 참조하시고 계속 홀딩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송유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최근에 좀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PCB, 인쇄회로 기판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큰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좀 약간 적정한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삼성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쇄회로 기판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말씀을 해주셨고요. 채팅방에 진짜 많은 종목 상담들이 올라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지금 이거 다 찾아서 소화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데니리님께서 이런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스상 종목 상담소 기운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덕산네오룩스 폭락에 상담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귀신처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 배달의 민족도 그렇잖아요. 그 가게가 리뷰가 좋아야지 그 가게가 잘 됩니다. 이런 리뷰를 계속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미코입니다. 신청해주신 분은 하얗게 불태웠다. 라는 분인데 매수가 14,100원 그리고 현재가는 13,300원 비중은 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수소 관련주 언제 순환매가 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유 매니저님이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자, 미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약간 이제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약간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지금 14,100원이시면은 약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손실 중이신 상황인데 미코 종목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미코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차량 쪽하고 이제 반도체 쪽 위주로 좀 수급이 돌았는데 약간 그런 영향 약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미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습니다. 추세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게 전망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순환매 자체가 제한된 섹터 위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코 지금 이제 14,100원에 잡아주셨다고 하셨는데 14,100원 자체가 약간 단기 저항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한 번 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추세가 무너졌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바닥이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한 구간입니다. 소화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만 다져준다고 하면은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쉽겠지만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100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밴드랑 같습니다. 14,100원
14,100원 잡으시고 일단은 손절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시점 자체에서는 예. 지금 일단은 8월 20일 지금 전저점 11,800원 구간 보일 텐데 일단은 손절가를요 11,800원 잡아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한번 추세가 꺾인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한번 다졌을 때는 추매가 또 어느 정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매를 한 번 더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손절가는 11,800원이고요. 지금 이제 14,100원 제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평단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8월 20일 날 한번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준 구간이 있는데 12,400원 구간대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4,1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관련해 가지고 또 가지고 계신데 좀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황성수 매니저님은 수소 여기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코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 언제 예. 좀 다시 순환매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미코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회사들도 많은데 뭐 반도체 세라믹 코팅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또 자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뭐 원래 뭐 다른 뭐 소부장주처럼 산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근데 뭐 내년 이후에는 그래도 업황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자,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네, 지금 정부에서 올 연말까지 수소 경제 로드맵 2.0을 발표할 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이런 정책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수소 관련된 이런 모멘텀과 함께 한번 좀 반등은 좀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예. 저로 반도체도 네, 올해 대비 오히려 내년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은 일단 뭐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추정치는 없는데 지난해 네, 영업이익이 433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상반기만 보면 올 1분기에 182억 원, 2분기에 203억 원이었고요. 올 상반기에 3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33억 원, 연간 영업이익 대비 올해 상반기 380억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충분히 지난해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가늠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은 뭐 지난해 뭐 주가가 지금 보면 최고가가 한 2만 원대도 엄청 뛰어넘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줄을 끈한데 줄건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지지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구간 한 13,000원 전후반에서 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네,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만일에 뭐 좀 더 하이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을 걸로 보이시고 워낙 또 실적이 지난해도 잘 나오는데 계속 추세적으로도 계속 좀 무너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들어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전방 업황도 좋아지고 그리고 수소 관련된 정책 모멘텀도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뭐 충분히 한 번 더 네, 반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정책 모멘텀 이런 거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세게 얘기를 해도 이게 그 약발이라 그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정책 뭐 수습 그래서- 다 내도 다시 한번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뭔가 보면 요즘 워낙 시장에 재료가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나 NFT 같은 예. 뭔가 좀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그쪽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수소 관련된 정책이 그동안 없었는데 만약 정책이 좀 새롭게 좀 부각이 된다면은 단기로 한번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구간을 매도 기회로,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코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튼 들고 계셔서 지금 파란불 나오신 분들 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DB하이텍입니다. 요거를 황성수 매니저님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 수익권이십니다. 72,4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 중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특히나 주린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 타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성수 매니저님한테 한번 수익이신 분 어떻게 전략 짜야 되는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DB하이텍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파운드리 하는 업체로는 삼성전자와 DB하이텍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은 그 8인치 웨이퍼 쪽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웨이퍼는 12인치가 있고 8인치가 있는데
12인치는 면적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8인치보다 면적이 한 2.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나의 웨이퍼에서 많은 칩을 좀 생산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그 팹리스 업체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단위 면적당 많은 칩을 공급할 수 있는 12인치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좀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많이 좀 쓰였고요. 반면에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전자제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칩에 많이 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인치에 비해서 8인치가 그동안 밀렸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급을 좀 조절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이나 여러 칩들의 공급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지금 현재 수주가 내년 1년 분량까지 다 수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만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10월에 저점을 찍고 많이 올랐고요. 예.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줄을 꺼드리면 예전에 연초에 한번 좀 고점을 찍은 구간을 오늘 좀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고점 구간에 좀 진입하면은 일부 좀 저항 매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월 한 22일경입니다. 거의 한 1년 됐네요. 그렇죠. 이때 어느 정도 좀 저항이 나타났고요. 지금 일단 이때 고점에 또 저항이 한 번 더 나타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절반 유리해 정도? 보이고요. 절반 정도.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원래 3,600원에서 내년에 4,500억 원, 내후년에 거의 한 4,900원까지 꾸준한 증가 예상되고요. 이런 실적 증가세와 또 업황의 호조세를 감안하면 지금 보시는 한 7,200원 72,000원 구간에 예. 저항대를 이제 돌파해 나가면은 앞으로는 72,000원대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면서 충분히 한 번 더 갈 만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 좀 대응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송윤 매니저님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오늘 그래도 조금 매기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움직이면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그런 서름을 좀 털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지금 4분기부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 이런 전망이 있고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빛을 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좋은 흐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였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업종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앞으로 좀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연말까지 더 간다.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님 의견까지 DB하이텍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다음 종목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송윤 매니저님이 또 전문이잖아요. YG 플러스. 요거 기가 막히게 또 저한테 수익을 안겨줬었던 전참투에서 좋았던 종목입니다. 8,890원에 매수를 하셨고 9,160원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50% 들고 계십니다. 비중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래서 크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수익권이에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보죠.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서 이제 추천했다가 이제 좋은 수익 거뒀던 종목인데 YG 플러스가 최근에 고점 저항 맞고서는 거래량이 일단은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거는 추세가 꺾인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 일단 재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반, 음원, 투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NFT랑도 엮였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실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와의 관련 사업 전개하면서 그런 기대감도 같이 더해졌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 매수 평단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8,890원이면은 최근에 사셨습니다. 최근에 사셨고 일단은 급등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게 딱 하나이실 거예요. 약수익권이긴 하지만은 비중이 50%라는 점이죠. 굉장히 약간 위험한 투자 방식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실적이라든가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포트에서 갖고 갔을 테지만은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뺐습니다. 뺐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추세 꺾인 구간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N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 먼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손절가 먼저 잡아드릴 텐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22평선하고도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인데 앞전에 저항을 한 2번 정도 받아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8,550원. 이 구간에 일단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최근 계속해서 고점 저항 맞고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이 돌아준다고 하면은 1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5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조금 짧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자, 알겠습니다. 예쁜 뿡어님께서 이렇게 채팅 올려주셨습니다. 송 매니저님은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시고 황 매니저님은 피부가 반짝반짝 하시니 다음 주에는 팔짝 뛰는 장사가 되겠는걸요. 지옥은 이제 주말에 보신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지옥. 아니 주말에도 스상2 재방송까지 또 챙겨보신다고 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피부미남 황성수 매니저님. 요거 어떠세요? YG 플러스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엮여서 NFT 엮여서 엔터게임 뭐 등등 해서 가는데 요런 장세가 거의 끝물이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다고 보시는지. 네, 뭐 보니까 이번 주 후반부터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마인드맵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이 테마는 단발성 테마는 아닙니다. 이제 뭐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뭐 꾸준하게 이어질 만한 성장 그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뭐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오겠지만 일단 차익 매물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한 번 더 레벨업이 좀 이성되고요. 일단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 송률 매니저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저항대가 바로 8,500원 전후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8,500원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주가 간 단계 레벨업되고 일단 뭐 10,000원대까지 좀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도 한 8,5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는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일 지지 라인이 만일에 좀 뚫린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근데 어느 지지 시에는 계속 홀딩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뭐 라운드 퓨지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는 또 단기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좀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그렇게 한번 좀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들은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매물 소화하고 여기서 완전히 추세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고 어느 정도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불씨는 좀 살아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 볼 텐데요.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써니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N 14만 원에 사셨어요. 근데 비중 30%인데 현재 91,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간절합니다. 전세자금까지 들어가야 있어서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꼭 두 분이서 꼭 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먼저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HN은 일단 뭐 환경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보면 지난 8월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그 이제 상승분이 반납되고 계속 행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좀 뭐 탄소 관련된 이런 좀 이벤트,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글로벌 각국이 그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 관련된 뭔가 좀 정책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좀 튀어 올랐다가
또 이벤트 끝나면 재료 소멸로 좀 빠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은 뭐 당장에 뭐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행보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단기로는 좀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뭐 박스권이 지금 현재가 구간 한 9만 1천 원 정도가 어느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근데 지금 저항 구간은 지금 보면 한 12만 원 구간, 12만 원 구간이 단기 저항대입니다. 근데 매수 단가가 한 1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매수 단가까지 가려면은 저항 매물대를 한번 좀 소화해 나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중이 적으시면은 제가 좀 비중을 늘리라 말씀드릴 건데 비중이 30%면 상당히 좀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좀 비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반등 시 좀 비중 좀 줄여 나가시고, 자,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제 또 아래 다운으로 빠지면은 그때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좀 박스권에서 좀 매매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일에 뭐 환경 관련된 뭔가 좀 뭐 이벤트나 정책이 나오고 한번 이 종목이 한번 좀 탄력 있게 움직인다면은 예. 그때는 좀 매도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집이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네. 신중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전략을. 네. 지금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까요. 예.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정책 관련으로나 정책 관련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준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앞전 한 14만 원대, 14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지지하냐 못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황선수 매니저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리스크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거래량만 유입이 되면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하지 못한다면요? 그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먼저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더 잃으면 네네. 안 되니까. 예. 일단은 회사 자체는요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기회비용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힘들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짜서 아이디어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공부해 보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메꾸시기를 바라시겠고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꼭 캐시를 또 챙기셔서 좋은 수익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두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보여주시죠. 흠슬라라고 불려졌었던 HMM 요것도 굉장히 들고 계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입니다. 42,000원에 사셨는데 25,600원 한 40%가량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신데 이분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상담을 계속해서 신청을 하셔서 요거 황성수 매니저님이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지금 흠슬라라고 불려져가지고 쭉쭉 갈 때는 언제고 지금 56,000원에서 거의 지금 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HMM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HMM은 그동안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뭐 차트를 보면은 지난 5월에 고점을 찍고 추세가 좀 이제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는 계속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추세 꺾인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대비 내년 실적이 감소로 이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의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실적 추천치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뭐 작년에 영업이익 9,800원인데 올해는 6조 7천억 원으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계속 실적이 증가하면은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건데 올해 6조 7천억 내년에는 6조 3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4천억 원 감소하고요. 자, 내후년에 또 3조 원으로
그래도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올해는 6조 7천억 원, 내후년에 3조 원. 그래서 네, 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러니까 실적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추세가 좀 꺾여 있다 보여지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과는 어느 정도 좀 지지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어느 좀 예. 기술적인 반등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요. 제가 보니까 한 3만 4천 원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뭐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는 사실 좀 기회 비용 측면에서도 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다? 네, 오늘 기술 반등해가지고 비중 줄이시고 좀 더 좀 탄력성 있는 종목, 예.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 있는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기술적 반등은 아까 얼마 잡아주신 거죠? 한 3만 4천 원 정도. 3만 예. 3, 4천 원 정도.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그걸로 이제 교체 매매를 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유 매니저님은? 예, HM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담아봤거나 혹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00원대였는데 최근 뭐 5만 원대까지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내용들 나오면서 이제 하락 추세에 이어져 왔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추세 자체를 보면은 원래 10,000원대였다가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고점 절반 가격 25,000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 자체를요, 저는 지지선 구간으로 24,000원 잡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죠. 앞전에 2번 정도 지지 저항 받았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 황선수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단기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개선 중인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좀 많이 고평가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업황도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HMM 개별 악재도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24,000원 지지해주는지 못해주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매수가 아니면 5만 원대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5만 그때도 사실은 원대까지는 밸류에이션 네네. 논란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5만 원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대형 호재 아니고서는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근데 단기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튈 수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예. 좀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라고 하시니까 이 손실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잘 짜셔서 교체 매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지금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종목을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나 보여주시죠. 메디톡스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도 얘기를 좀 같이 곁들여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23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가는 14만 4,500원. 아이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8%의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해요. 비중은 10%인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이분만 아니라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갈까요? 예, 일단 뭐 메디톡스의 차트를 보면 지난 6월 말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일단 요 구간에 제가 관련된 그 뉴스들을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이 메디톡슨 관련된 임상 3상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주가에 좀 반영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냐면은 자, 미국의 그 메디톡스의 그 보톨린톡신의 그 특허 취소 우려가 좀 생겼고요. 그래서 특허 취소 위기가 생기면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이제 15만 원대까지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 그 해외 쪽에 수출을 좀 계속 늘리면서 그동안 이제 글로벌 그 매출을 계속 좀 늘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미국이나 뭐 EU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데요. 근데 미국에서 이 특허가 취소될지도 모른다 이런 좀 뉴스가 뜨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꺾였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네, 기관들의 네, 매물이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이어지면서 일단 뭐 매조 수급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과는 어느 정도 지지될 만한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올해 네,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왔고요. 원래 뭐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내년 그도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은 뭔가 좀 임상에 대한 진전이나 그리고 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때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게 되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행보가 예상되는데 예. 자, 내년에 그래도 임상 3상 발표가 좀 예정된 이런 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기대감이 네, 주가에는 그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한 18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18만 원 전후간에 이런 매물 좀 소화하고 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임상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일단 올해는 일단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예. 근데 내년에 만일에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빠져 있고 좀 밸류 매력이 생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개선된다면은 이런 메디톡스처럼 뭔가 좀 임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매물대를 뚫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지원관에서는 일단 뭐 지지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더 좀 보유해 나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중장기로 좀 더 들어가실 역되시면은 지금 계속 홀딩하시고 예. 만일에 나는 뭐 중장기로 들고 있는 게 너무 좀 힘들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어느 좀 반등이 나올 때 한 18만 원 전후관에서는 예. 비중 좀 줄이시고 뭐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률 매니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거기 몰릴 자금의 성격이 다 메타버스, 게임주 이쪽으로 좀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 좀 탄력을 받을 그런 기회, 바람이 좀 불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약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뛸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이제 개별 이슈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지지부진한 흐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고 개별 악재 인해서 좀 많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적은 비중을 갖고 한 번씩은 진입해 볼 만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라든가 뚜렷하게 업황을 개선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보다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수급이 쏠리는 섹터 쪽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나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저평가나 소외 관련 이런 이제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로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종목 저희한테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좋은 종목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매니저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시청자분들도 진짜 착하세요. 채팅방에서 지금 뭐 봉소연님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다 같이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공부하고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좀 위로하면서 좀 힘내시는 그런 화이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착하시니까 또 이제 샵 2034 보내주실 것 같아요. 자, 샵 2034 송관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방송 시간 제약상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데요. 예. 제가 무료 카톡방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 송반장 보내주시면은 참여 링크랑 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송반장 이렇게 보내시면 송률 매니저님이 또 따로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샵 2034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성수 매니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저희 노란토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매일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실 때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제가